안녕하세요. 은퇴 후의 삶이 걱정되는 여러분들을 위해 재무설계 전략을 알려드리는 정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이 많은 것은 일단 좋은 일이지만 각각의 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퇴 생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은퇴 안전망 연금관리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축해놨다가 그때그때 꺼냈으면 되지 뭘 복잡하게 연금을 가입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몇 가지를 고려하신다면 연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언제 사망할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아마 돈 관리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죠. 게다가 그때까지 건강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생을 마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 관리가 힘들어지십니다.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도요, 연세가 높아지시면 돈에 대한 의사결정 하시기가 어려워지십니다. 금융거래하는 것도 힘드시죠. 하지만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셋째, 배제할 수 없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 돈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생명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 때문에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산 분쟁이라든지 또 그 밖에 어려운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이 연금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금은 보통 1층에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2층에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총 3개 층으로 구성을 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3층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를 정하는 일인데요. 과거에는 만 60세였던 이 연금 개시 연령이 출생 연도에 따라서 61세부터 65세로 늘어났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60세 전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생활비 충당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주로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으로 이 시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몇 년만 기다리면 국민연금이 나오지만 당장 소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도 큰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라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십시오. 조기 노령연금이란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개시 연령보다 앞당겨서 연금을 받는 것인데요.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신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원래 제 나이 때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에서 6%씩 감액을 해서 지급합니다. 즉 5년을 앞당기면 30%를 감액된 채로 받는 것이죠. 반대로 연금 수령 나이가 됐어도 여전히 왕성한 소득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은 연금을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을 미룰 때마다 원래 제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7.2%를 더해드립니다. 이 연기연금 역시 최대 5년을 미룰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원래 연금의 136%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3층 연금의 두 번째 층인 퇴직연금입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할 때 회사가 주는 돈, 퇴직금이죠. 예전에는 이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정산으로 받아갈 수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노후에는 이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는 문제가 생겼죠.
자, 그래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좀 개선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 찾아가지 말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혜택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중간 정산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한편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퇴직연금의 활용은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 그리고 IRP가 있는데요. DB형은 회사가 적립과 운용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라서 종전의 퇴직금과 아주 비슷합니다. 근로자인 직원은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러나 DC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1년치 퇴직금을 개인별 DC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회사의 모든 책임은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별로 이 DC 계좌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어디에 굴릴 것인가 하는 이 결정과 선택은 온전히 근로자의 책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입사 동기 또 연봉도 똑같고 그래서 DC 계좌를 받았는데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서 퇴직 시점에 가보면 쌓여있는 퇴직연금의 액수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DB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최종적으로 개인이 수령하는 연금계좌를 이 IRP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그래서 퇴직하고 또 이직하고 이랬다면 각각의 퇴직연금을 이 IRP로 받아서 운용하다가 노후에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IRP에는 회사가 적립해주는 돈 이외에 개인도 불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입한 금액은 매년 연말정산 때 소득에 따라서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절세 혜택을 주면서 노후 자금을 그만큼 더 쌓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3층 연금의 마지막 개인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세제 적격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세제 혜택은 매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해 드립니다. 연금저축은 운용 방식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매월 고시하는 금리에 따라 운용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고금리 시기에는 이 적용하는 금리도 함께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연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죠. 하지만 저금리 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주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인데요. 투자하는 펀드의 성과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금리와 연동되는 연금저축 보험보다 나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 성향이 있다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연금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불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각종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금에 운용을 하다 보면 이자나 수익이 붙을 텐데 얼마가 붙든지 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이 늘어날 것이 염려된다. 그러신다면 비과세 연금보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끝으로 연금은 아니지만 연금처럼 쓸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신에 매월 대출금을 생활비처럼 받는 대출 상품의 일종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현금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과 연령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먼저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주택자는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해서 9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만약에 9억을 초과한다면 3년 이내에 일부 주택을 매각해서 9억 원 이하로 낮춘다. 이런 약정을 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령 조건은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주택 가격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 액수는 많아지고요. 종신 방식이냐, 확정 기간 방식, 또 대출 상환 방식 등에 따라서 연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평균 연령은 약 70세 전후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종신정액형을 선택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당시의 주택 가격과 그리고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을 전부 합치고 보증금을 다 합산하죠. 그래서 집값과 이 모든 것을 비교하여 집값이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이 연금액 등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니까요. 노후 설계의 핵심 기능을 맡고 있는 연금의 종류와 특징을 잘 이해하셔서 빈틈없고 야무지게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